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는 결국 또 허술한 안전관리로 인한 인재였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물은 산사태가 난 것처럼 무너져 내렸고 지나던 차량을 덮치기까지 4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 당시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오늘 첫 소식 김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가림막이 찢기더니 모래먼지와 함께 구조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불과 4초 만에 도로와 차량들을 덮칩니다. 길을 걷던 사람은 도로 쪽으로 급히 몸을 피합니다. 사고 순간은 반대쪽에 있던 차량에서도 찍혔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전봇대와 가로수가 쓰러집니다. 전기줄도 끊어져 크고 작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피해 당사자는 사고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계음 소리도 그런 계음 소리가 없어요. 그냥 날라오더니 그 순간에 그냥 갑자기 그냥 붕괴가 되는 거예요, 거기. 아우, 끔찍했어요, 정말. 기절해버렸어요. 보니까 병원인데 옷이 전부 다 피투성이더라고. JTBC 김재현입니다. 어제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하루 연차를 내고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유가족은 책임자가 밝혀지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29살 이모 씨는 사고가 일어난 지 4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차체가 건물 잔해에 모두 깔려 구조가 가장 늦었습니다.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31살 황모 씨는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7개월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어제는 하루 연차를 내고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백주 대낮에 날벼락이었거든요. 결혼 반지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영역이 있거든요. 이러한 일은 내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안전관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안전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랬지는 모르겠다. 현장을 가봐서 됐는지 확인을 했는지 감미자는 감미를 했는지 형사적으로 JTBC 김태형입니다. 급박한 순간에도 큰 도움을 준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추가로 무너지거나 폭발할 위험도 있었지만 갇힌 차 안에서 2명의 부상자를 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사고 직후의 현장입니다. 밑에 사람 없나, 저 밑에? 와, 여기 사람 있네. 사람 안에 있는데. 사람이 있는 걸 발견하고 시민들이 다가갑니다. 쓰러진 나무 위를 넘고 잔해물을 직접 들어 올리려 합니다. 아저씨 그거 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안 야, 돼요. 이거 놔두세요, 놔두세요. 나 큰일 나요. 폭발음이 들리지만 시민들의 구조는 이어집니다. 이때 승합차에서 부상자들이 나옵니다. 시민들이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문을 열고 이제 막 소리를 질렀지. 친구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시민들이 막 와서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이들이 구조 활동을 벌이는 동안 소방대원들이 도착합니다. 그 양반은 슈퍼맨 같아. 막 가서 그 돌덩어리를 철거하려고 4시간 걸렸는데 그걸 들어 올리려고 그래. 그 양반도 본능적으로 했었을 거야. 구조대원들이 도착한 뒤에도 시민들은 현장을 떠나지 못합니다. 시민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다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JTBC 조보경입니다. 예, 사고가 난 건물은 지난달 2차례 안전 심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서류를 입수해봤더니 지적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무리하게 철거에 나섰던 건 아닌지 경찰이 합동 감식을 통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서초구가 내놓은 안전심의 결과서입니다. 사고 건물을 조건부로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지하 1층을 철거하지 말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건물 상부가 무거우니 지지대를 설치하고 잔해는 곧바로 빼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적사항은 16가지나 됩니다. 하지만 건물주와 철거업체는 일주일여 만에 지하 철거 계획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2차 심의에도 조건부로 통과됐지만 건물 무게에 대한 지적은 여전했습니다.
업체 측은 당시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 발법했죠. 허가 없이 하신다요. 요즘 제가 대상인데.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2명이 숨진 낙원동 붕괴 사고 이후 철거 심의제를 도입했습니다. 5층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땐 점검을 받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이제 시민은 어떤 통과하는 거예요. 저희가 10일 이내에 합니다. 경찰은 오늘 현장을 감식한 결과 붕괴 직전 건물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한국전력의 대응도 문제였습니다. 사고 이후에 차로를 덮은 전신주의 전선에서 고압 전류가 흘렀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 작업에도 차질이 생겼죠. 하지만 사고 초기 한전은 단순 정전인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와, 여기 사람 있네. 아저씨 여기 있지 마세요. 여기 전류 있어요. 전류 흘려요. 사고로 전선은 끊어졌지만 고압 전류는 흘렀습니다. 자칫 피해 차량에서 나온 휘발유가 닿았다면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 서초지사는 15분이 지나기까지 이 일대에 단순한 정전 사고가 난 걸로 알았습니다. 전봇대가 뽑히고 전선이 끊긴 걸 알게 된 건 2시 37분 시민의 신고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어떤 사고로 정전이 일어났는지는 파악을 할 수 없던 겁니다. 한전 직원들이 현장에 온 시간은 그러고도 20분이 지난 오후 2시 57분. 전기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면서 소방대원들의 구조 작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없는 부분에서만 또 작업을 했겠죠, 우리 대원들도. 여기 현장에 도착해서 전기 잘라주면 그때부터 이제 내부 진입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현재 경보 체계상 이런 일이 벌어져도 한전의 사고 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한전의 늑장 대응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